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퀘스천 마크를 답니다. 이상하다. 이재명의 내통자가 있는 것 아니냐. 자, 지금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윤 대통령의 헌재 심리를 맡은 이 헌법재판관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자, 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리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정식 변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5차례의 변론기일 날짜를 미리 정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부터 5차까지 변론기일 날짜를 먼저 정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첫 번째 정식 변론기일은 14일로 정했습니다. 2차 변론기일은 16일입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1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2차 변론기일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4차 변론기일은 21일과 23일, 5차 기일은 2월 4일입니다. 변론이 주 2회 꼴로 열리는 셈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자, 지금 이미선 재판관 이제 퇴임이 4월 18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자, 지금 이걸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자, 이 미리 날짜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거 문제는 없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격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 중의 법률가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런 태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 미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봐도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케이스가 이 헌법재판소의 일방적인 이 변론기일 지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방금 전 이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는 직권남용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미선 재판관이 1차, 2차, 3차, 4차, 5차 기일은 2월 4일입니다.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자,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대한 이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하였으며 이 형사소송규칙 제124조 2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사회의 변론기일을 더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을 지금 이들은 어겼다는 겁니다. 일괄 기일을 규정할 때 반드시 변호인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다는 겁니다. 자, 변론기일을 4번 더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발표해버렸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경우 국가적 혼란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위해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에 충분한 기록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이 집중해서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소유사초의 철회에 대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와 같은 심판 절차의 적법성 문제, 입증 계획에 대한 정리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속한 심리만을 앞세워 변론 준비 절차를 종료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도 묻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은 계속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심지어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이재명의 지금 짬짬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지금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의 경우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결정하는데 공직에서의 면직에 그쳐 사법적 성격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프랑스는 대통령 탄핵 사유와 절차는 탄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엄격해 임기 동안 불가침성이 보장되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프랑스 역사상 탄핵된 대통령은 없다. 독일의 경우 이원 집정부제로 대통령은 형식적 국가원소의 지위에 불과하고 실권이 없어 탄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 차례나 대통령을 탄핵한 전례가 있는 브라질조차 하원에서 소추되고 상원에서 결정하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해외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노무현, 박근혜 전직 대통령 2명이 탄핵 절차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외국의 경우를 보면 확실히 지금 헌재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가장 큰 중요한 사례는 바로 이재명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가장 크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현재 모두 5개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의 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고 있다. 선거법 사건에 대한 법정 심리기간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2024년 11월 15일 1심 선고 후 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아서 2개월이 이상이 지난 2025년 1월 23일 1회 항소심 공판길이 잡혔다. 다른 사건들 역시 정치 일정 등을 이유 수시로 불출석, 재판 연기,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자, 유독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해서만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신속한 심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례도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재명 케이스가 바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서두르는 이유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되고,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급은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헌법재판소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일반 형사소송 절차, 이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자, 지금 굉장히 장문의 입장문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